본 에피소드는 경기컨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방송에 사용되는 음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CC BY 저작물을 내려받아 사용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타다닥 콘텐츠 크루가 만드는 눈은 안냐 위클리 미디어 지금 시작합니다. 타다닥 눈은 안냐? 위클리 미디어! 따따 따따 딴따 도로도로도로도로 따란 딴따라란 따라란 띠롱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왜요? 뭐야? 아니 갑자기 멘트가 없어요? 토달지 마요. 받아들이세요. 나의 해방일지 AS Yes. Yes. After service. Yeah.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이요? 드디어 백수를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백수 탈출 그 회사명 밝혀도 돼요? 아니요. 밝히죠? 아직이요. 오케이. 아직은요. 확인. 오케이. 아직 뭐 네, 이거 아직 뭐 저희-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출근이죠? 네, 돌아오면. 그럼요. 월요일날 출근입니다. 월요일날 바로 느낌 안 좋은 것 같다 싶으면 탈주 하시고. 아 그러고 보니까 방송 업로드 되는 날 아침에 그러네요. 출근을 하겠네요. 그러네. 어,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마음고생 심했으니까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축하를 해주시죠. 심했다니요. 뭐? 심하긴 했죠. 마음고생 심했잖아요. 그럼요. 심하긴 했는데 더 맞아요. 심해졌네요. MBTI 때문에 떨어지고. 맞아요. 그거 요즘 사회 이슈인가 봐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음.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 그거. MBTI로 떨어뜨리는 것도 그게 법적으로 걸릴 수가 있대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다 신고할 걸.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은 지난주에 저희가 리뷰 컨텐츠였던 나의 해방일제된 AS와 함께 저희 1부에서 특별하게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님하고 그럼요. 네, 음악 감독님을 모시는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인스타 그- 보신 분들은 네, 아실 네, 거예요. 네, 오시기 전에 저희가 모시기 전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며 어떤 작품을 만들었던 분들인지 한번 빌드업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부도 많은 사랑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가 어디죠? 의정부 영상 미디어 센터. 네, 의정부 영상 미디어 센터의 녹음실 녹음 장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Yes. 그러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아하. 네, 지난주에 저희가 리뷰했던 컨텐츠 뭐죠? 다시 한번. 나의 해방일지. 해방일지. 와타시노 가이호 일지스. 그렇지. 다이어리죠. 가이오크 다이어리. 그렇죠. Yeah. 네, 지난주 나의 해방일제에 대한 청취자 의견 살펴볼 텐데요. 저희 총 응답자 수가 166명. 네, 166명 나왔습니다. 조금 더 늘어야 되는데. 팟빵이 123명, 74.1%고요. 애플 팟캐스트가 43명, 25.9%입니다. 애플 팟캐스트의 파이가 조금 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살짝 조금씩 느네요. 음. 더 늘려보세요. 본인은 어디서 들어요? 저는 그냥 컴퓨터 켜놓고 듣기 때문에 팟빵인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은. 팟빵인 것 같습니다. 뭐예요? 일단은 컴퓨터 작업하면서 들었거든요. 저도. 저 팟빵이에요. 팟빵. 이동하면서 들을 땐 애플로 듣긴 하는데 팟빵으로 기본적으로 집에서 아니, 들을 때는 그렇게 듣죠. 듣긴 듣는군요. 안 듣겠어요? 들어야죠. 듣고 나서 목소리가 이번 주는 명 안 좋네. 다음 주에 힘 좀 줘야지. 조금은 더 얼마나 두치 아빠를 놀리면 더 재밌겠다라는 부분을 찾아내죠. 그치. 여기서 이렇게 놀렸어야 더 재밌었을 텐데라고 맞아, 하면서. 맞아. 못돼 먹어가지고. 아니죠. 이것 때문에 뜨고 있는 건데 나름 듣고 있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좋아하신다는 의견이 많아요. 타격감이 누가 좋아야지. 그래요? 후배님 사랑해요. 더 Yes, 열심히 yes. 갈궈달라고 얘기해주세요. Yes, yes. 청취자 누가 의견으로. 그래? 누가 그래? 내 학교 후배가 그래. 그건 당신 학교. 네, 그래서 평점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압도적으로 71.1%, 118명이 4점을 주셨습니다. 추크. 그리고 4.5점도 꽤 있었어요. 18.7%, 31분이 4.5점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3.5점 16분, 9.6%. 그리고 아주 비슷하게나마 3점을 한 분이 주셨습니다. 이 정도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호불호가 예상을 했군요. 그러면 평점이 몇 점일까요? 조용히 해요. 아직 안 구했으니까.
뭐 조용하더라 어째. 4.1입니다, 다행히. 아, 네, 4점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4점 넘으면 네, 저희가 4점 넘으면 그래도 꽤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그쵸. 평가를 할 만하죠. 왜냐면 3.5점인 분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4.1점이면 마블보다 괜찮네. 네, 오늘은 맹뚜님, 저 예원이기님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뚜님요. 팟빵의 딘딘하다 님입니다. 3.5점 주셨고요. 그분이네요. 네, 주인공이십니다. 나의 해방일지 진짜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솔직히 조금 답답하기도 했어요. 뭔가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가득하다고 해야 할까? 암튼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라고 네. 하셨어요. 젊은 분이어서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삶의 애환이거든요. 나도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늙은이 같다. 경기도에 안 사셔서 또 애환이실 수도 맞아. 있죠. 경기도에 안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다 열폭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맞아요. 열폭? 열무가 열납 폭등. 폭발. 어. 열등감 폭발 말고 열납 폭발. 아니, 열무가 폭등. 열무가도 많이 올랐죠. 그쵸. 여름김치 담아야 되는데. 그럼요. 팟빵의 몽이님입니다. 와, 다음 주 예고 뭐야? 세상에 2개나 봐요? 아니 그것보다도 인스타그램 보니까 감독님 모시고 녹음하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는 타다닥. 다른 감독님도 많이 나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다닥의 다양한 영화제에서 활약하는 그날까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그런 감사합니다. 의미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를 빨리 초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구국도 그래서 초청해주지. AS 말미에 저희가 그 블루시티 서울 2부에 모시잖아요. 네네. 네, 블루시티 서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팟빵의 이민수찡님입니다. 4.5점 주셨습니다. 저도 경기도에 살아봤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작품. 맨날 출퇴근 2시간 이상 걸리고 집에 돌아오면 정신없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아저씨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작품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재밌게 봤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젠 서울에 계신가 봐요. 아니, 네, 죄송합니다. 네. 성공한 인생이다. 서울에 살다니. 이게 어떤 부분 이게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은 작품이긴 해요. 맞아요. 네. 왜냐면 그 정도 이동거리를 사실상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거랑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안 해봤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 맞아요. 저겠죠? 네. 네. 팟빵의 라푼젤 이뻐님입니다. 4.5점이고요. 어머, 여기 나오는 여배우님들, 저처럼 다 아름다운 분들이 있군요. 뭔가 감성이 너무 좋은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이야기 정말 너무 많은 공감을 했어요. 공주님, 어떻게 경기도로 공감하신 거죠? 그쵸. 뭐 어디. 공주님은 마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아렌델 경기도도 아니고. 경기도는 아렌델인가? 경기도 아렌델. 경기대. 경기대리겠구만. 근데 아렌델은 아니잖아. 아렌델 아니에요? 라푼젤님은 아렌델이 아니잖아. 그럼 아렌델 어디셨지? 무슨 망국이었어요? 몰라 하여간 공감하신 걸로. 맞아요. 흰자에 사셨던 걸로. 오케이.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탑에 계셨잖아요. 혼자서. 그치, 원래 이제 그 시절의 왕국은 그쵸. 그 도심은 성곽 안에 들어가야지 그치, 도심이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성곽 안에 들어가야 시내인데 시내 밖에 탑에 사셨으니까. 그쵸. 네. 심지어 그 탑에서도 흰자. 밖에 아무것도 없잖아. 네, 허허벌 판이. 흰자의 삶을 이해하시는 걸로. 네, 달걀 팟빵 껍질 아니에요? 흰자가 아니라 그 정도면? 흰자 하니까 달걀 먹고 싶다. 네? 팟빵의 독수리 오적단 님입니다. 4점 주셨어요. 부모의 마음은 항상 비슷합니다. 저도 자식들이 퇴사하고 이직하는 과정에서 고생하는 과정을 많이 봤지만 요즘 세대의 청년들은 이직이나 퇴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창희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단순히 힘들어서 퇴사하고 이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희는 그 모든 것이 우연히 겹쳐서 필연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타인에게 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힘들어한다면 강요가 아닌 따스한 응원 한마디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좋은 오적단님 말씀이십니다. 항상 좋은 말씀. 교과서 같은 이게 의견을 주셨어요.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응원까지도 사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해야겠죠. 혹시 그분인가요? 네, 그분이 저와의 이렇게 깊은 상담을 되게 심야에 많이 했는데 응원이라는 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요즘은 좀 응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팟빵의 여봉달봉님입니다. 4점 주셨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엄청 공감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둘 다 서울로 출퇴근하지만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도 멀기는 하지만 서울 외에는 직장이 없으니까요.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좋고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슬프네요. 저 이제 막 결혼하고 열심히 한참 돈 모으실 그럴
시기죠. 근데 만약에 두 분 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면 아이가 태어났을 땐 되게 힘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뭐 아이가 아직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첫 직장은 사실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었어요. 네. 완전 첫 직장은 그러니까 이제 본사는 서울에 있고 사업체가 이제 지방에 있는 케이스였는데 결국은 그 회사가 이제 워크아웃을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그만두고 어쩌다 보니까 4개월 놀게 됐는데 결국은 직장을 구하려면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 직장이 고향이 있었다면 고향에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이제 제가 임하고 있는 직종, 이 프로그래밍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있고 이렇다 보니 판교에 있고 이러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판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무병이와 함께 집에서 일했을 텐데. 무병장수스. 무병이라고 저희 진돗개 있어요. 아니에요. 진돗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풍산개예요. 아, 풍산개예요. 풍산탄. 되게 귀여워요, 생각보다. 완전 댕댕이. 완전 지가 아직도 애기인 줄 알아요. 네. 번개 등치는 일어서면 제 가슴까지 손을 이렇게 발을 댈 수가 있는 정도로. 오, 짱 크네. 네, 대형견인데 하는 짓은 애예요. 번개 치면 무섭다고 집에 들어가고. 오, 귀엽겠다. 네. 대한견이랑 살고 싶다. 네. 네. 팟빵의 엘사마녀님입니다. 드디어 아렌델이 나오셨네요. 네. 4점입니다. 우리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런 고민 많이 안 하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렌델은 이런 고민이 없군요. 아렌델은 약간 그 도로 정비를 잘 해놨나 봐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봤을 땐 아렌델은- 의견 수렴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렌델은 생각해보니까 항로로 이동하지 않나요? 거의? 무역도시잖아요. 생각보다. 그 국가가 댐도 있고 그쵸. 댐도 한번 무너져가지고 난리도 한번 나고. 그쵸. 네. 제가 봤을 땐 설문조사를 안 해보신 게 아닐까. 근데 엘사마녀님 생각해보면 엘사는 이제 드디어 왕위에서 물러나서 안나가 하고 있는데 안나는 무슨 정책 펼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나를 모셔보죠. 안나 나와주세요. 네, 팟빵의 영탁민호 찐맘님입니다. 4.5점 주셨고요. 어른들이 보면 자식들에 대한 고민을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도 30대인데 이런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서울에서 살지 못하게 해준 것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경기도에 살게 해주면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다들 따로 나가서 살기는 하지만 지금도 고생하고 있겠죠? 집 나간다 고생이에요. 그럼요. 집 나가면 깨고생. 아니, 저도 뼈저하게 느끼는 건데 집 나가면 숨 쉬는 거 외엔 다 돈이에요. 요즘은 물 먹는 것도 사실 돈을 들여서 정수기를 놓는다거나 사실 생수를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숨 쉬는 거 외엔 다 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울에 살면서 그러니까 나고 자란 친구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부럽거든요. 그쵸, 인프라가. 벌써 그쵸. 이제 월세 이런 게 나가질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공감이 가는 얘기들 그 드라마에서 드라마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해도 나가고 싶은 애들은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그 그치, 부모님이랑 근데 같이 이런 살면 얘기하면 서울에 이제 원래 나고 자란 친구들은 답답한 소리 하네 이러고 있는 거지. 아니, 나도 답답해. 집 답답해서 나가서 살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죠. 뭐 있죠. 네, 팟빵의 야쿠르트 아줌마님입니다. 4점 주셨습니다.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른들의 세대와 젊은 세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작품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왔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들에게 참 힘든 일을 남겨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근데 지금 어머님 아니에요. 연속으로 그 부모님 입장에서 경기도에 사는 것 때문에 자식들한테 미안해 하시는 사연이 되게 많은데 부모님, 제가 이제 자식 세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굳이 그렇게까지 일부러 생각할 그렇게 필요 하신 없어요. 것도 아니고요.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알아서 다 잘 살아요. 맞아. 생각보다. 네, 맞아요. 네. 뭐 힘들다 하지만 잘 살아남습니다. 줄일 거 줄이면 되죠. 그럼요. 그럼요. 팟빵의 마침내 웨이 님입니다. 4점 주셨고요.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그 다음은 무슨 시리즈를 만들까? 뭔가 궁금하다. 나의 결혼 이야기 이런 게 나올라나? 라고 해주셨네요. 뭐 예상되는 거 있어요? 나의 이혼 이야기요. 나의 오해영 뭐 이런 거 만들래나? 아저씨 다음에 이제 해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살이죠. 나의 조직일지. 조직을 이제 부시. 회사 조직을 없애는. 부시의 프리퀄인가? 아니지 미정의 스토리가 더 재밌지 않을까요? 미정이처럼 이제 그 미정도 회사에서 이제 약간 하는 거지. 지랄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막 회사에서 제발 나 좀 혼 좀 놔라. 여기가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일하러 오는 공간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정말 색깔이 있으신 감독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제 감독님이고 작가님. 작가님. 네. 웨인님 혹시
그 닉네임 웨이인 이유가 로스트아크를 하셔서 웨이이신 건가? 웨이는 뭐야? 로스트아크에서는 그 떠돌이상인처럼 비정기적으로 웨이라는 캐릭터 카드를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떠서 사람들이 뜨면은 서버가 난리가 나거든요. 이거 그래? 답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서. 아, 그래서 마침내 웨이를 먹었다. 어. 약간 이런 거. 오. 가능성 있을 것 같다. 네. 널 쓰는 간호사님입니다. 4.5점 주셨어요. 팟빵이고요. 저도 예전에 저렇게 힘들게 출퇴근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직장 근처에 전셋집 얻어 살고 있지만 너무 비싸요. 진짜 뭐 코로나 요즘 많아지면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더 큰 위로를 받았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출퇴근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네요. 그 공감을 딱 받았던 것 같아, 거기서. 되게 속 강력했어요. 시원하게 얘기해주잖아. 되게 강력했어요. 이 드라마에서 그 경기도에 살면서 그 출퇴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드라마가 디테일하게 한 적 없어. 디테일하게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어떤 작품이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까? 옛날 드라마 이런 생각을 보면 하게 되죠. 되게 막 집은 지방이고 직장은 서울인데 그 출퇴근 되게 멋있게 표현하잖아요. 되게 맞아요. 그 오피스 관련된 드라마에서 출퇴근 막 되게 멋있고 커피 한 잔 딱 들고 이렇게 뭐 걷는 장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 있어. 특히 여의도. 그래. 여의도 증권가 거기. 뛰어다닌다고. 그리고 막 뛰기 바빠. 장면 전환이 빠르니까 출퇴근 안 했는데 뿅 하고 뜨면 그치. 눈 뜨면 회사에 있고. 눈 뜨면 회사에 있고. 그리고 되게 온전하게 출근하잖아요. 맞아요, 저 요즘에 맞아요. 출근할 때 땀이 절어요. 저는 맨날 그 드라마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음. 드라마에서 아침 씬이 나오면은 창밖에 해가 떠 있어요. 개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서울로 출퇴근할 때 새벽 5시 50분에 일어났어요, 항상. 그때는 어두워. 새벽 해가 없어요. 그거 어디로 출근했었어요? 그때? 강남. 그때 강남 출근할 때. 잠실은 몇 번 다행히 타고 그런 갔어요? 일은 없네. 저 여기서 잠실 가고 잠실에서 지하철 타고 지하철에서 버스 타고 그렇게 갔어요. 잠실로 갔어요? 네. 여기서 근데 아니, 잠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3,600번 있잖아. 그때 없었지. 3,600번 있었는데 그게 삥삥 엄청 돌아가요. 돌아가죠. 엄청 돌아가요. 돌아가요. 저도 3,600번 타고 그때 분당 출근할 때는 3,600원이 분당에 가요? 아니 그거를 타고 갈아타야죠. 거기 이제 강남 가서 신분당 선으로 갈아타는 코스로 갔었는데 거기죠? 그 회사죠? 네. 금쪽 같은 네, 그쵸. 그 회사. 오케이. 금쪽 같은 회사. 네. 근데 그 회사 갈 때 3,600번 타게 되면 5시 10분에 탔어야 됐어. 근데 맞아요. 근데 그 버스를 탔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거의 초라서 그 포천부터 앉아갈 수 시작하는데 네. 거의 처음에 타요. 그 버스를. 그게 빨간 버스니까 이제 좌석 버스니까. 그러면 앉아서 강남 갈 때까지 쭉 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 1시간 반 때문에. 정도 자요. 응. 그것 때문에 그 버스를 탔어요. 버스에서 자는 게 또 꿀맛이더라고요. 그 버스가.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천천히 가요. 그냥 밀려서 그 버스가 그 동부간선도로 타고 가잖아요. 밀리니까 되게 천천히 가니까 되게 꿀잠 잘 수 있어요. 그게 여기서 강남까지 딱 1시간 반이고 밀리면 2시간 걸려요. 네. 그러니까 5시 10분에 타서 밀리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9시쯤에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시? 야, 이게 3시간. 서울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바로 경기도입니다. 이게 경기도의 저 삶입니다. 그거를 몇 개월 했었어요. 기독이야. 그랬다가 이제 그땐 잠실에 가는 버스가 없었어. 그러다 이제 잠실 가는 버스 생겨가지고 그쵸. 잠실로 6,000번이 생기고 6,100번이 신설되고 이렇게 했었죠. 네, 누구죠, 그다음? 그렇습니다. 여운이겠냐? 네. 팟빵의 사랑방 손님은 미식가님입니다. 4점 주셨습니다. 진짜 서울 사는 사람도 힘들다고는 하지만 경기도 사는 사람들보다 힘들다고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출퇴근 힘든 건 경기도 사람이 100만 배는 더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경기도 사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은근히 있으시네요. 그런가 보네.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경기도가 더 크니까 어쩔 수 하긴 없죠. 덩어리로 크면은 진짜 몇 배잖아. 음. 몇 배가 뭐야? 100배 되나? 진짜? 네. 팟빵의 호기심 지용님입니다. 제가 아니었군요. 스틸하지 마요. 난 줄 알았어. 스틸레토. 어디 감히? 4점입니다. 창희는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를 보내드렸을까요? 가장 먼저 발견했는데 그래서 더 큰 아픔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맨날 어머님에게 틱틱거렸던 창희였는데 그래서 더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창희는 힘든 마음을 안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실제였다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의의 대사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누군가의 임종을 지켜보는 게 자기가 어떤 뭐라 그럴까 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할머니의 임종도 자기가 지켰고 어머니도 그렇게 발견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자기가 친했던 친구의 전 남자친구의 임종까지도 지켜본 인물이잖아요. 되게 특이한 설정이었어요. 그게. 근데 저는 비슷한 건 있는데 어머니 그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일어나서 모시고 119에 이제 태워서 보내서 갔는데 의사가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3개월 사시면 오래 사는 거다. 딱 그 한마디 듣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으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와 그냥 가족들 다 전화 오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냥 울고 말았어요. 근데 창희는 되게 울긴 울었지만 그래도 되게 덤덤하게 좀 이끌어 나가잖아요. 자기는 되게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나가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그 부분에서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너무 미화를 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정신이 분명 없을 텐데. 약간 고은유소녀했어요. 네, 팟빵의 경자님입니다. 4점 주셨고요. 진짜 저도 서울로 출퇴근하던 게 정말 기적 같았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 물론 매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기도 하고 매출이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직장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내가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창희의 마음도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편의점도 하면서 다른 다양한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라고. 나중에 창희가 편의점 점주 하죠. 그러다가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 교육을 받는 걸로 거의 뒤에 그것도 잘못 들어간 거죠. 거죠. 맞아요. 네, 팟빵의 달고나 맛 김치님입니다. 4점 주셨습니다. 구씨 너무 잘생겼잖아. 가지고 싶어. 아직 맘에 들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 왜 안 나나 했다. 그 이어서 바로 팟빵의 딥님입니다. 4점 주셨고요. 와씨 구씨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가지고 싶은 남자 구씨 넌 내 거야 라고 해주셨어요. 그 다음 분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팟빵의 야 이거 심각하다. 비니바니님입니다. 4점 주셨어요. 잘생긴 남자는 늘 짜릿해. 늘 새롭고. 어머. 침이 나와버렸.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다들.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신 거죠, 솔직. 아니 뭐. 아 그래 다행히 이번엔 중년 남성 취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아 근데 진짜 대형 스타가 될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럼요. 네. 그쵸. 네. 팟빵의 쓴메리카노 님입니다. 경기도에서 4점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살다가 서울로 넘어갔는데 진짜 완전 공감. 하지만 저도 결혼하면 또 경기도로 가야 해요. 집이 너무 비쌉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 경기도가 의정부신가요? 네가 사는 게 집. 궁금하네. 그 집은 의정부였어야 해. 저도 노원 살다가 넘어온 케이스인데. 네. 팟빵의 유교보이님입니다. 4.5점 주셨고요. 저는 보면서 가장 화가 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불륜을 저질렀던 놈들. 아주 그냥 뺨을 맞아야 돼 그런 것들은. 하긴 뭐 회사에서 오피스 남편 아내 가지고 있는 애들 많긴 하지. 정말 정신머리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그러셨어요. 진짜 심각해요. 많죠? 저도 많이 목격했고. 아, 겪어봐서요라고 하려다가 지금 피하신 거예요? 그런 경험은 없어요. 오케이, 확인. 아니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내가 결혼을 벌써 하고도 나왔. 나름의- 그것도 그러네. 나름 그치. 철벽남이라서. 네. 아, 근데 그게 보여요? 아니, 실제 목격한 게 있어요. 소태사에서. 그리고 들은 것도 많고. 네. 세렝게티에서 아니, 살다 근데 진짜로 본 적이 있어. 네. 본 거면 다행이죠. 그럼. 저희는 회사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C사에 그 자회사에 있을 때 안에 찌렸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그 지사장님과 부장님이 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차장님과. 제가 알기로는 그 여의도가 난리도 아니래요. 증권가. 동물의 공무원. 왕국. 엄청나다고 들었어. 공무원도 어마어마하대요. 아유 정말. 팟빵의 최준 같은 오빠 님입니다. 4.5점 주셨고요. 진짜 생각하지 못한 러브라인과 생각하지 못한 전개반식. 이 정도면 작가님이 경기도민을 위한 위로의 작품을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답입니다. 저 문득 저희가 이제 부산 좀 보고 있으니까 생각난 건데, 부산 분들이나 지역 분들은 하나도 공감을 못 하셨겠다라는 생각 조금 아니야, 드네요. 근데 그 안에서도 공감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역을 빼고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많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맞죠. 그러니까 회차가 좀 적었다. 담기에는. 차라리 뭐 시즌 1, 2라고 나누지 말고 그냥 두 작품으로 나눠 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죠. 예, one, two. 네. 팟빵의 영끌이 답이다님입니다. 4점 주셨습니다. 집값 많이 내려가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번에는 서울에 빌라를 구매해야겠어. 출근 너무 힘들다. 주르륵. 우리 모두 서울로! 라고 해주셨습니다. 빌라 조심하셔야 돼요. 깡통도 많아요. 요즘 게 전세 사기도 빌라 많고 쪽에 빌라 사기도 사기가 많고. 진짜 많아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팟빵의 집살라빔 님입니다. 4점 주셨네요. 나도 자식들을 위해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건가? 결혼하면 꼭 서울에 집 사야겠다. 이라고 하셨어요. 나도 집이 없어.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어떤 식으로 그리고 바뀔까요? 대기업들이 거점 오피스? 은근히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대기업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지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네, 생각보다
저도 지금 저희 회사에 본사로 출근하고 있고, 그전에도 제가 뭐 되게 유명한 회사 네. 기업에 다녔지만, 본사가 서울이 아니었어요, 다. 그쵸? 예. 제가 의정부 사는 게 문제인 거지. 아, 그러네요. 내가 수원에만 살았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었거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서울로 가자. 타다닥 전부가. 아니요, 의정부에 살아요, 왜? 네네. 왜 힘들게 지금 내가 지금 하루에 2시간 넘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거 지금 본인이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셀프 디스인 거예요? 셀프 디스다. 돈가스 먹고 판 님입니다. 팟빵이고요. 4점 주셨습니다. 진짜 회식하면서 맨날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한동안 코로나라서 너무 행복했는데, 요즘 다시 또 약간 회사에서 알아서 제한 뒀으면 좋겠어요. 회식은 제발 밥 먹고 끝내줘라. 아니면 점심에 하지. 저희 회사는 제가 요즘 회식을 주도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점심에 하고 있습니다. 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맞아, 점심 회식이 참 좋아요. 그래, 차라리 그게 나아. 근데 회식한 것 같지가 않아, 느낌이.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닥쳐. 회식을 한 것 같지 않아. 이게 바로 어른 생각. 젊은 우리 꼰대. 때 나이는 이제 제 점심시간에 좀 해서 빨리 끝내버리자. 아니, 어차피 이후에 하면 야근 수당 안 나와요. 업무의 연장이라고. 맞아. 그러니까 회식이 즐거우면 없는데 맞아. 그걸 모두를 근데 만족시켜줄 수도 요즘 없고. 삼성이나 뭐 기사상으로는 삼성이랑 뭐 이런 큰 대기업들이 회식을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은 뭐 1차만 하고 끝내라는 식의 교육을 많이 한대요. 이제 돈이가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그것도 이제 뭘 줄이려면 그런 거 아니, 원래 줄여야지. 근데 이제. 회사들이 웬만한 회사들은 회식비가 제한이 있어요. 또 알겠습니다. 네, 팟빵의 행복해 콩이야 님입니다. 4점 주셨습니다. 예전에 회사에 콩이랑 같이 다녔는데 이직하고서 콩이랑 같이 다니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휴, 우리 콩이 생각하면 아직도 슬프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회사다. 네. 콩이랑 같이 다녔다니. 오, 좋다. 되게 꿈의 직장, 저한테 꿈의 직장이에요. 진짜 반려동물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회사. 찾아보세요. 없던데? 그런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해요. 없던데?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G사에도 동물과 같이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창의력인 생각을 위하여. 맞아요. G사가 어디요? 어딘가 있겠죠. 구글? 그러겠죠. 구글 난 그렇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그냥 그렇다 해요. 알겠습니다. 네, 팟빵의 나스타님입니다. 그냥 나이 먹고 혼자 살 수 있을 정도로 돈 벌면 집 나가서 살아야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물론 같이 사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나가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도 적당한 나이면은 나가야 돼. 뭐 지역과 이런 건 상관없이 진짜 경제적인 독립. 저희가 시즌1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경제적인 독립에 그쵸. 대해서 예전에 얘기한 한번 적 했죠. 있죠. 시즌1에서.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본유정. 팟빵에 슈렉 여친 뿌잉님입니다. 4점 주셨고요. 어머머. 진짜 이 작품에서 직장 상사 꼭 저렇게 능력 없는 애들이 저렇게 지가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직장 상사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참 그런 분들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요? 저 요 얘기 좀 격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하지만 매우 공감해요. 사실 직장 생활 제가 이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제가 모르는 분야들이 생겨요. 제가 관리해야 되는 분야 중에서 밑에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매니징해야 되는, 실제 저는 잘 모르는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매니징을 할 때 되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모르는 걸 티를 내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느냐. 근데 내가 모르는 걸 티를 내지 않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화낼 수 있는 것밖에 없어. 잡돌이하고 화낼 수 있는 건 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인정을 하고 가면 그만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선택인 거지. 사실 쉬운 건 전자예요. 모르는 거를 가리고 그냥 화내고 일정만 체크하고 이게 제일 쉽거든. 근데 인정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요즘 좀 인정하고 있거든요. 인정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어려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제가 뭐 매니징을 할 수 없느냐 이런 건 또 아니거든. 이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약간 저는 딜레마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진짜로 이 얘기에 공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회사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다른 가치. 근데 제 계속 2의 하긴 무기, 해야 제 돼. 3의 무기 이런 거는 계속 공부를 개발할 하긴 필요가 해요.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내가 관리해야 되는 분야는 넓어지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식은 얕아져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회사에서 오래 있거나 회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면 되게 우리 바운더리가 넓어지잖아요. 우리 역량도 커져야 되고 요구하는 수치들도 높아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계속 뭐 한 우물 예전에 비해서 한 우물 파는 거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생각도 가끔 있어요. 한 우물 파는 거는 약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진짜로 제가 요즘 고민하고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알겠냐고.
왜 나한테 그래? 네. 팟빵에 2000ml 님입니다. 4점 주셨습니다. 타다닥 의정부에서 활동하시면 진짜 서울까지 어떻게 출퇴근하세요? 두치아빠님이나 맹뚜, 여운이킴님 전체적으로 출퇴근 힘드시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여운이김님은 그냥 네. 어딜 가든 힘들어요. 요즘엔 살아있죠. 프리랜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맹뚜님은 이제 다음 주부터 6100번 탑니다. 6100번 타고 이제 잠실 가서 잠실에서 이제 2호선 갈아타고 출근하시는 거죠. 네. 강남 쪽이죠? 출근하셔야 되는 쪽이. 강남이에요, 거기. 그쵸? 거기 강남이라고 사실 해요. 잘 몰라요. 아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 다 나와, 당신 사실 회사 잘 어딘지. 사실 잘 몰라요. 저 서울 지리를 잘 강남이에요. 모릅니다. 강남 맞아요. 그냥 바로 옆이니까. 강남이라고 해야 돼요, 거기. 응. 강남은 저는- 강남역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판교로 출근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회사에서 주차장 지원을 해줘가지고,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해요. 네. 왜냐면 아이오닉 차가, 6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매일 빨리 사. 찡찡대고 있어요. 아이오닉 6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코타나를 심어주면 되겠네요. 코타나? 코타나 코타나? 운전해줘. 알겠어요. 띠르릉. 근데 코타나 진짜 좋지 않아요? 저희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 헤일로를 저희가 리뷰를 할 예정인데. 그쵸. 나중에 저희가 리뷰를 할 거니까 그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뭐요? 팟빵의 비비라이프님입니다. 4.5점 주셨고요. 타다닥 약간 직장인들을 위한 콘텐츠 해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콘텐츠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하셨네요. 위험해요. 아니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IT 분야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심적으로의 부담이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대외비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막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싶은 거예요. 직무적인 거나 이런 거 다 네. 제외하고. 그런 건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다가 느끼시는 어떤 고민 사항들 들어드리는 그리고 그거를 좀 토론해보는 콘텐츠는 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냥 뭐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뭐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물어보면 인간관계 뭐. 저도 어려워요 지금. 인간관계는 여기 셋도 지금 다 어려워요. 그쵸. 뭐 회사 꿀템, 사무실 책상에다 놓으면 좋을 만한 아이패드. 그런 거 추천 뭐 광고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좋아서 그러죠 지금. 광고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거 광고 하는 얘기죠. 주세요. 네, 팟빵에 생라면 볶음밥 님입니다. 4점 주셨어요. 작가님 100% 경기도에 살고 계셔서 그게 화가 나서 나온 이야기야. 이건 그럴 거라 생각해. 아니면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넣을 수가 없어. 진짜 디테일하죠. 전 지금 고백하는 건데, 나의 해방일지 보면서 그 이엘 배우님이 보냈던 이름이 뭐였죠? 미정 말고 미경? 미정은 그거요. 창희 미정. 이제 까먹었어 다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이 이제 저는 이 3남매 중에 염기정이었잖아요. 염기정. 이 3남매 중에서 그 창희가 마디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저번 주에 이거 녹음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둘째. 그런데 첫째가 기정이, 둘째가 창이, 셋째가 미정이. 왜 그랬느냐 하면 이제 창희가 굉장히 그 서스름 없이 동생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나. 현실 남매들도 이제 뭐 서로 내가 또 뭐 오빠든 동생이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놈들이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창희가 마디인 줄 알고 끝까지 봤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안 가면은 동생들이 야라 그래요? 그런 여동생들이? 경우 있어요. 아, 그래요? 본인 경험 있군요. 저한테는 야라 못해요. 아, 그렇군요. 동생은 저한테 야라 안 해. 멋지대. 제 동생은 야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본인이 융당 폭격할 거잖아요. 맞아요. 전 다 팩트로 융단 목격을 하고. 근데 입으로 그냥 말로 죽이잖아요. 맞아요. 잔소리꾼. 아니, 아니- 너무 싫어. 나는 진짜 쟤보다 형인 게 너무 다행이에요. 동생으로서 어때요? 저한테도 별로 못해요. 얘가 갑이야. 강약 약강이잖아요. 얘가 갑이잖아, 지금. 그렇군요. 여기서 제일 약체는 여기에요.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고. 난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맞아요. 네. 잘 이용당해서 그런 거예요. 팟빵의 몽이아빠님입니다. 4.5점 주셨고요. 구씨와 미정의 이야기가 진짜 좋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구씨가 잘생겨서 여자애들한테 먹히는 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단순 로맨스라고 보기보다는 교감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뭐라 그럴까 구씨가 미정이한테 느꼈던 것도 해방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한테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구씨가 같아요. 처한 상황이 평범치가 않잖아요. 그쵸. 사실 뭐 우리가 그냥 영화로 드라마로 보는 인생이 사실 제 주변에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 저는 군대 선임이. 그랬어요. 네네. 저는 없어요. 주변에 아예 없다 보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치면 이게 이입을 해본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미정을 보고 또 해방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간접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런 거지 않을까? 근데 또 구씨가 못생겼으면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겠지. 얼굴이 이것도 동의해. 개연성이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난 이것도 담고 있다 생각해. 작가님이 약간 그런 내용 뭐라 그러지? 그 연애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연애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해방이 있어야 진정한 그런 이제 연애로 나갈 수 있다? 맞아. 공감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걸로 얘기하는 느낌이야, 약간. 제 친구 중에 존댓말 해주세요. 어? 넌 좀 소유를 해야 돼요, 이제. 빨리. 아니, 그냥 존댓말을 써달라고요. 제 친구 중에 집착을 하는 연애 스타일을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집착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어요? 자기가 재밌겠다. 집착 당하는 걸 좋아해요. 이거 무슨 상관이야? 그래가지고 네, 맞아. 근데 그걸로 약간 희열감을 느끼나?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걸로 소속감과 희열감을 느껴요. 아니 그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변태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군요. 되게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친구 만나면은 그 친구 여자친구를 어쩌다 마주치잖아요. 어쩌다 맞아. 그러면은 그 친구 여자친구가 그 친구랑 같이 다니는 무리들 중에 여자애가 있다. 눈빛이 달라져요. 근데 걔는 그걸 좋아해요. 아니, 있어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맞아요. 거기서 느끼는구나. 집착으로 맞더라고요. 너는 내가 어디 놀러 간다는데 왜 아무 말을 안 해? 라는 얘기를 진짜 들은 적이 있어요. 나도 갔다 오니까. 제가 나도 들은 갈 적이 거야. 있어요. 야, 너는 내가 가서 뭔 짓 할지 신경이 안 쓰여? 라는 얘기 진짜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너 뭔 짓 했어? 쫄려서 얘기하는 거지. 나도 할게. 쫄린다님이 갑자기 보고 싶어지네요.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당황했어요. 그럼 일단 집착 스타일은 아니긴 하네요. 약간 구시 스타일이네. 여기도 약간 집착은 못해. 자기 인생이 바쁜 사람이라 거기까지 전 신경 쓸 수가 방모. 없어. 방모. 근데 나도 방목이 편해. 그래서 저도요. 싸운 적이 많아요. 전 방목이 편해요. 저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는 좀 이상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 그것 근데 때문에. 그게 다 자기가 경험해봤던 연애가 다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연애는 이래야 될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사람마다 스타일 다 다르거든? 막상 결혼해봐라?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하지? 저는- 스트레스 받아. 저는 제 동생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심지어 저는 나중에 제 아들 딸한테도 그럴 것 같은 게 뭐예요? 제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1도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지. 넘기잖아요. 떠넘기. 그러니까 나의 선택을 떠넘기는 건 있어. 근데 양아치야.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없어요. 오늘 점심도 먹을까 맞아. 말까. 맹뚜한테 넘기고 말이야. 맞아. 못돼 제 먹어. 성향이에요. 그래도 자기 결정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어떤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건 분명히 있지.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근데 뭔가 되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웃긴 얘기긴 한데 심리 관련된 걸로 유튜브에 영상 많이 나오고 요즘은 되게 심리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잖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자기 주관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주관을 먼저 듣고 싶은데 그게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한테 그게 배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역으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배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널 어떻게 배려? 이게 돼버린대요. 그냥 차라리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미리 얘기해버리는 게 그냥 성격 맞는 답이다라고 사람들끼리 사는 얘기하죠. 게 답이에요. 그럼요. 어차피 그렇게 실버타운에 모여 살 거예요. 다 같이. 난 싫어. 끔찍한 소리 하지 말고 넘어가시죠. 넌 야 우리 귀 좀 생각해줘. 아니 실버타운에서 만나면 내가 너네를 만날 것 같냐고. 여긴 실버타운 갈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뭐 언젠간 돈이 가겠죠. 없어요. 하긴 돈 많이 실버타운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생각보다. 비싼데. 생각보다 많이 언젠간 들더라고요. 갈 건데 왜 벌써부터 실버타운을 그럼요. 보내보려 그래요. 인단도 안 먹는데 말이야. 빨리 보내야죠. 네, 팟빵의 로또맘님입니다. 4점이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치면 저렇게 쉬어갈 수 있는 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타다닥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나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캐와 부캐를 공존하는 방법 이런 걸로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본캐와 부캐를 이렇게 분리해서 삶을 사는 거에 저희 대해서 혜영님한테 물어보죠. 저희 클래스 101 들어갈까요? 우리 좀- 혜영님한테 일단 책 내는 건 혜영님한테 물어보고. 짭짤하게 맞아볼까요? 저희 지금 저희 방송에도 2번이나 음. 출연을 해주셨던 혜영님이 지금 옆에서 강의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의정명성 미디어센터에서 1인 출판하고 계시니까. 독립출판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신데 저희가 한번 가이드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또 치아빠 가라. 네, 팟빵의 콩쥐 팥쥐런님입니다. 4점을 주셨네요. 저도 디자인팀이라서 여처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저런 팀장 꼭 있어요. 뭔가 정직원들에게는 소스윗처럼 보이고 싶어서 안달난 늙은 아저씨.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지가 무슨 엄청나 멋진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 보면 꼴 보기 싫어요.
이게 그 얘기가 있던데 유튜브에서 그 여성분들이 몇 번 하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은 한 50대쯤 되시는 부장님들 라인업, 그러니까 여초 회사의 부장님들이 되게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소수이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러니까 잘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가 좋아야 오래 다닐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여초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 수도 있잖아. 남자 입장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이 볼 때는 그거래요. 누릴 거 다 누린 세대인데 이제 와서 자기들한테 소스윗하다 그래서 여성을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어르신들 입장으로 생각해보면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이제 저는 곧 40대가 되고 50대가 될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넌 MZ세대니까 괜찮아요. 아직까지. 끝자락이잖아요. 끝자락이잖아요. 진짜 서럽다. 가서 그렇게 하면 되죠. 너 이번 주에 우영우 봤어? 하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죠. 우투더 영투더 이러면서 이제 인사해. 우리는 일단 컨텐츠를 많이 즐기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처지고 그러진 않을 걸? 그러니까 뭔가 얘기할 건덕지가 생기잖아. 전 얘기도 잘 안 해요. 뭐 뱀띠의 오늘의 운세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오늘의 운세를 한동안 단톡방에 저희가 조직별로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올리는 친구가 있었어. 오늘의 운세가 재밌나요? 뭐 그냥 재밌나? 그냥 보는 거지 뭐. 그렇군요. 네, 애플 팟캐스트에 듬직한 아이스크림 님입니다. 4점 주셨습니다. 와, 진짜 형제 싸움을 너무 잘 넣어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잘 만들 생각을 한 거지? 진짜 재밌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싸움이 진짜 리얼함이 저희 남매의 여름밤 수준이에요. 근데 나는, 남매 싸움은 해본 적이 없어서, 어때요? 두 분은 경험 있잖아요. 우린 형제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격하게 그렇게 해본 적은,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걸 수 있어요. 그냥 싸움이 나면 큰 소리 빵 내고 그냥 각자 방에 가서 끝이에요. 역시 저 집은 그렇구나. 그 대화가 없어 그리고. 맞아요. 저게 맞는 그래? 저도 대화를 많이 안 하는구나. 대화 자체가 그렇게 많지 네, 않죠. 어렸을 때는 좀 오히려 나이 들어서 많아졌어. 대화는. 그러면 이거구나. 완전 어렸을 땐 같이 놀아야 되니까 대화가 많고 한 이제 사춘기쯤 그 라인 때쯤에서 거의 대화를 안 하고. 저는 맞아요. 언제까지 교류가 없었냐면 제 동생이 서울 올라오기 전까지 교류가 없었어. 내 동생 곱슬머리 까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아까 저 다른 친구도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랑 초등학교 때부터 베스트 프렌드예요. 근데 한 25살 때였나? 뭐 갑자기 어디 가야 된대요. 만나서 놀고 있다가 왜? 했더니 누나가 불러서 라고 하는데 너 누나가 있었어? 할 정도로 자기 이성 형제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생각보다 남매들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생각보다 없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누나든 여동생이든 결혼할 때 돼가지고 남자 생겼다 그러면 그렇게 신경 쓰여. 맞아요. 그래. 데려와봐. 한번 보자. 일단 나오는 거죠. 어디서 감히 막 이제 이런 거 나오는. 어디서 감히,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얘를 가져간 사람은 누굴까의 신기함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화가 나. 뭐야? 네가 뭔데 경주 이씨 가문에 갑자기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지? 일단 뭐야? 평가 좀 해보자. 약간 그런 화가 나죠. 그러면서 약간 은근히 화가 나. 근데 그 사람이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아니야. 화가 난다기보다 그러니까 시동이 걸려요. 넌 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거죠. 맞아. 예를 들어서 여동생이면 오빠가 결혼한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지금 우리 오빠를 데려가는 걸까? 이런. 근데 그것도 커트라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노라고 붙잖아요. 저는 노총각 얘기가 붙잖아요. 그렇게 딱 붙으면 제발 좀 이제 이게 되는 제발 거지. 가져가라 약간. 응, 약간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전까지는 요 얘기가 맞아. 그 전까지는 이게 맞고, 그러니까 노자가 붙기 시작하면 그건 거죠, 약간. 제발 좀 나가 막 이러고. 그런 거겠구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귀인이다. 귀인이 나타났다. 그 얘기는 오히려 진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친해야지만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친해야지. 니들은 안 되겠군요. 그런 특징, 알겠습니다. 애플 팟캐스트의 지영훈 님입니다. 4.5점 주셨네요.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의 마찰, 그리고 형제 간의 의견 충돌, 그리고 출퇴근에 관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구시와 미정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야기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딸 세대가 이 작품을 보면서 공감하듯 우리 어른들도 이 작품을 보면서 젊은 세대의 힘듦을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천호진 님이 그렇군요. 연기하신 아버지 역에서도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너무 생략됐어요. 저는 뒤에
재혼하신 스토리가 너무 후다닥 지나간 게 너무 아쉬워요. 저도 그런 느낌이 근데 들었어요. 너무 담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회차는 딱 정해져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게 조금 길었으면 그 아버지가 재혼하셨을 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었고 그러면서 아들이랑 오랜 시간 지냈다가 어쩌 해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하는 과정도 아들이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길었다면. 근데 딸들하고 좀 다르대요. 아들하고 딸들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게 나도 이제 어머니가 암센터랑 계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 막 들어보면은 자식들이 그러니까 딸들은 다 반대를 하는데 아들들은 뭐 결혼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 살라는 거죠. 객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 딸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잊을 수 있냐 이거고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빠도 사람이지 않냐 약간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거는 개인 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인데도 뭐 부모님 재혼을 나이 들어서 반대하는 케이스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거의 그거는 개인 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많을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모시고 산다고 하는 부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 있다.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책임감이 있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따로 나가서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재산이 많으면 재혼을 반대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재산이 많으면 반대하겠죠? 정답이네요. 재산이 많군요. 우리 없어서 나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시죠. 네. 두치 애플 아빠입니다. 팟캐스트의 조디악 판타지 님입니다. 4.5점 주셨어요.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배달이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배달비 많이 준다고 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저희 배달이?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 강원도 원주의 거긴 시골에도 배달이 아예 안 옵니다. 그래요? 심지어 이마트가 차로 10분, 15분이면 가는데도 쓰기 배달이 안 와. 시골이라고. 그래요? 네. 와, 웃겼어요, 이거는. 아니, 진짜 차로 가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마트가 원주가 좀 외곽에 있어요. 거기 그냥 뭉뚱거리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무식동이라고. 맞아요. 근데 거기가 바로 이제 원주역이 생기면서 되게 번화하는 곳이 돼가고 있는데, 근데 처음엔 이마트 생길 때 제가 그 근처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가 스쿨버스가 있었는데 왜냐면 그 원주 시내에 있다가 외곽으로 빠지면서 동문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스쿨버스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것도 동문들 이제 주머니 털어가지고. 근데 이제 털다뇨. 발전을 위해서. 내가 봐서 털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동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돈을 냈다 그러더라고. 저런. 근데 이게 도망가잖아요. 수업 땡땡 치고 도망가려면 버스가 없으니까 이마트 버스를 타고 도망간 거예요. 예전에 이마트에 버스 있을 때 그 이마트에서 그 교복 입고 이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마트에서 버스를 운행을 못하게 이제 법으로 막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도망가는 애들이 걸어간 거예요. 이제 도로를 걸어가다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들한테 들켜가지고 잡혀오고 막 이런 게 특단이었어. 그 정도로 외곽에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이마트에서 한 15분 차로? 근데도 배달이 안 와. 약간 좀 저는 그러면 치킨을 못 시켜 먹겠네요. 에이 전화해서 방문 포장 해오죠. 방문 포장 배달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배달을 안 돼요. 그 지금 배달 얘기하는 근데 웃긴 건 방문 포장 얘기하면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코로나 감염되셔가지고 이제 네. 어떻게 사셔야 되나 물어봤더니 이제 어머니는 이미 냉동 창고가 되게 큰 게 있어가지고 네네. 냉장 창고에 다 보관을 해놓으셨더라고 먹을 걸. 근데 이제 그래도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배달이 가능한 걸 봤더니 HY. 항공약속. 그루트가 요즘 그거 반찬 사업한데 거긴 배달을 하더라고. 그 대단해. 와, 그 시골에도 배달이 되는 게 있더라. 근데 어머니좀도 그 나이 세대 되시면 반찬 사 먹지 않고 다 만들어 드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 혼자지 걱정이 돼서.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애플 팟캐스트에 쫄린다 님입니다. 4점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시궁창 같은 현실과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기에게 맞는 그 공감 그리고 그 교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의지가 없으면 뭔가 그 벗어날 수 의지가 없잖아요.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주변 사람들의 유대관계도 이 드라마에서는 좀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씨의 등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들한테는 어떤 의지를 좀 만들어주는 계기? 뭐 요런 역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좀 해봐요. 처음에는 구씨로 인해서 약간 위안 받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런 느낌이 강했죠.
위로받은 느낌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구씨를 통해서. 네. 네, 적었죠? 팟빵의 유리님입니다. 4점 주셨고요. 저한테 질문 주셨네요. 왜죠? 맹뚜님, 최근 우리 아들이 국내 방영 시작한 전대물 보고 있는데 책으로 변신한 작품 뭘로 이건데 변신해요? 이거 뭐예요? 책으로? 결말이나 앞으로의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이들 교육에 좋을까요? 이거 변신 제품 사주다 보면 또 엄청난 금액이라 진짜 걱정이네요. 아이들 교육에 나쁘지 않다고 하면 그냥 보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책으로 변하는 건 뭐예요? 저 알아요 이거. 뭔데? 가면라이더 세이버입니다. 이것도 가면라이더예요. 가면라이더 세이버입니다. 네. 가면라이더요? 가면라이더면 교육? 근데 이번 거는 네. 전대물 시리즈 역사상 교육적으로 좋다라는 평가를 중국에서도 받고 한국에서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일단- 왜냐면 책을 약간 그 주인공이 소설가거든요. 응. 주인공이 소설가인데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앞으로의 미래의 꿈과 희망이다 이런 걸 약간 모토로 삼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책을 주는 근데 사람이거든요. 제작의 의도는 뭐 그렇다고 쳐요. 내용도 그렇게 비슷해요. 좋은 얘기. 근데 그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그렇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기존에 나왔던 시리즈보다 아니 이러면 밝은 이미지가 좀 아니 많아요. 이게 안 좋게 풀리면 왜 이제 교보문고 향수 뿌려놓고 이렇게 요즘 향수에 교보문고 향수 있는 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있어요. 디퓨저인가? 선물 받았어요. 교보문고 향이 나는 디퓨저인가 향수인가가 있어요. 뿌리면 진짜 교보문고 향이 나요. 그러니까 서점냐, 대형 서점에서 나는 향. 책향이랑 나무랑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건물 느낌 냄새가 나. 그 공간의 냄새? 그런 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도 보지 않고 그냥 사놓고 DP해놓고 홍해걸 박사님 봐요. 그 제주도에 사놓은 거. 근데 애들 책만 보기 사고 읽지 않아. 이런 거보다는 그냥 오락거리라고 느끼기보다는 되게 막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거만큼 수작은 없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용으로는 그렇게 그쵸, 보면 사실 책에 대한 거부감 없애는 것부터가 사실 우리 밑에 세대부터는 그러면 지상과제. 괜찮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저 하나 더 질문이요. 네. 그 변신 제품을 사주다 보면 또 엄청난 금액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츠가 많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변신하는 드라이버가 하나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제는 주인공마다 좀 다 다르거든요. 드라이버가 결국 장사 속 아니에요. 장사 속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책도 많아요. 이게 얘네가 꽂아서 책을 한 권 꽂아서 변신할 수 있는 게 있고 두 권 꽂아야 변신할 수 있는 거, 세 권 꽂아야 변신할 수 있는 게 있고 책에다 책을 꽂아서 변신하는 게 또 있고 야, 칼에다 꽂아서 그게 변신하는 게 얼마 있고 정도 가요? 가격대가? 예전에 드라이버가 78,000원이니까 어? 책 하나 둘 셋 하고 어? 거기에 요충되는 거 주인공별로 다 사면 한 100만 원 넘게 들겠죠? 근데 어머님 주인공 보통 많이 봐요. 근데 그 어머. 변신 전대물의 그 왕구도 자기가 직접 장착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 그거 얼마 안 갖고 놀아요. 뭐 얼마 안 돼 그거. 그거 그러니까 어. 벨트 뭐 칼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안 가. 얼마 안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사주실 거면 사주지 마세요. 그냥 애니메이션 보고 만약에 사달라 그러면 그냥 주인공 거 하나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그러니까 로봇형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피규어나 이런 정도를 사주시면 그냥 될 것 같다. 그냥 애가 몇 화까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후반부 가면 주인공이 새로운 칼을 하나 또 만들거든요. 안 돼.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답이 없어져요. 네, 거기 그 또 칼. 조합이 많아져요. 그 칼 일주일만 갖고 놀면은 관심이 없어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주셔도 일본 음성 나올 거예요. 그런 것도 한국화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돼서 나오는 게 있고 안 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면 일본화 거가 먼저 들어오고 근데 이게 박스가리만 한 거죠. 전대물에 빠져가지고 요런 거 완구라고 하죠. 이 완구 사는 나이가 보통 연령대가 뭐 언제까지? 우리 나이 때까지도. 근데 요즘에는 요즘은 그런 걸 어덜트가 아니 그러다 많아서. 어느 순간은 게임으로 빠지잖아요. 바뀌잖아요. 어덜트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따지면 저는 5살짜리들도 게임하는 거를 봐가지고 되게 애매해요. 애매해. 케바케 사바사? 게임이 나요. 전대물 해서 이런 완구 사는 게 나요. 그건 다르죠. 이게 취미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되게 조만간 저희가 게임과 관련된 컨텐츠가 이제 업로드 될 거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뭐 저는 세계관 확장을 시키는 거면 게임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게임이 안 돼라는 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못 해주고 뭐든- 게임을 못 해라고 하잖아. 뭐든 과해서 넘쳐서 문제인 거니까. 근데 과연 과할까? 생각도 해봐요. 맞아요. 과에서 좋은 거는 마라탕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집에 갈 때 마라탕 사가야겠다. 진짜 가져가지. 이게 뭐가 먹고 싶지 마라탕? 근데 지금? 저도 난 배고파요. 달달한 거 끌려요. 뭐가 그렇게 자꾸 먹고 싶지? 와플 맛있겠다.
우리 지금 긴축 재정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먹을 생각밖에 안 하고 있네요. 개인 돈 쓰면 되죠. 개인 돈 써요. 아, 뭐가 이렇게 먹고 싶지? 아무튼 뭐 가면라이더 세이버면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극장판이 어른이 봐야 되는 느낌이 많아요. 극장판은. 그리고 이제 칼 같은 거 사주면 아빠나 엄마가 갖고 놀아줘야 된다. 아 근데 그 칼이 보통 애기들 칼 하면 요 정도 길이 되잖아요. 네. 이건 변신용 칼이라서 요거밖에 안 돼요. 아이고, 단검? 마이크까지 아, 치시고 그냥 단검이에요, 난리가 났네. 단검, 살짝. 흥분,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자꾸 흥분, 마이크까지 치시고네. 아무튼 이 작품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저 보고 나서 반한 작품이에요 이거. 네. 전가요? 네. 네. 애플 팟캐스트 너예요. 집값 좀 내려라 님입니다. 4점 주셨어요. 집값도 중요하지만 서울의 지역에 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이 늘어나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서울에만 편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돈이 남겨주셨어요.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돈이가 없어요. 네. 팟빵의 룰루라 우희님입니다. 4.5점 주셨습니다. 진짜 보면서 뭔가 시원시원한 한방을 기대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살짝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에 공감합니다. 맞아요. 드라마가 쾌감을 위한 드라마는 아니었어요. 친절하거나 뭐 쾌감을 주는 드라마는 그쵸.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죠. 네. 뭔가 한편에 진득한 소설을 본 느낌. 뽀녀죠. 맞아요. 약간 좀 진득한 소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재미를 보는 소설 말고 이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작품이고 음.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인데 두 분은 추천을 안 하신다 하셨죠. 좀 애매했어요. 네, 애매모호하죠. 그러면 저희가 나의 해방일지에 대한 AS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서서 뭐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2부는 저희 감독님 모시고 감독님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누죠. 어떤 예. 영화를 제작하셨던 감독님하고 음악 감독님이죠? And Blue City Soul. 블루시티 서울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려야지 계실 때 이제 블루시티 서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엄청 민망해 하실 거니까. 부끄럽죠. 네. 맹뚜 같은 분이 아니고서야 그런 걸 되게 즐겨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을. 근데 자기 작품 자기가 와서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바사가 여기 떠나오네요. 근데 본인이 감독 입장으로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미리 말씀 조금 드리죠. 조금의 정보만 드리면 되죠. 네, 당황했어요, 제가. 네, 블루시티 서울에 대한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고 제가 2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작품이고요. 감독님 성함이 정성준 정성준님이요. 감독님. 네, 정성준 감독님입니다. 아, 혼날 뻔했어요. 네. 음악 감독님은 이주영 음악 감독님이고, 지금 그 네이버에서 영화 블루시티 서울이라고 치면 감독님하고, 음악 감독님, 예, 성함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온다. 네. 정성준 감독님은 사진도 떠 있어요. 이거 본인이 등록한 걸까요? 와. 아니요, 저거 등록해준 걸걸요? 이거 AI가 수집하는 거 네. 아닐까요? 아, 근데 인스타그램까지는 이게 안 될 텐데, 본인이 등록 신청해야 될 텐데, 이거 물어보고 싶네요. 근데 굉장히 감독님인 줄 몰랐어요. 저희가 사실 인스타 보면 감독님이라기보다는 체육인으로. 맞아요. 몸이 이야, 화가 나 있어. 아, 이건 뭘까요? 인스타그램 제가 보고 잘 있는데. 모르겠어요. 자신감. 자신감이 되게 높으신 감독님이고, 나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젊죠. 예, 예, 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독님하고 음악 감독님 나중에 어디인가에서는 한 자리 하실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조금 해보고요. 뭐, 수상 프로필이 감독님이 파리 한국영화제 플라이 아시아나상 요것 때문에 파리 가신다고 네, 하시잖아요. 이거 때문에 파리 간다고 하셨어요. 네, 전주국제 단편영화제 대상 받으셨고 세계 단편영화제 일반부 동상 그리고 대한민국 인성영화제 최우수상을 이 영화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블루시티 서울로. 블루시티 서울은 사실 뭐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는 플랫폼이 아직은 맞아요. 없어요. 아직은 없고 언젠간 나오지 네, 않을까. 언젠가 어딘가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어떤 자신의 꿈에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어떤 한 남성이 그 사투리를 쓰는 말 많은 기타리스트 음악을 하는 어떤 청년을 손님으로 태우면서 벌어지는 어떤 하루 동안의 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을 이제 기타를 택시에 두고 가면서 자신이 예전에 그 꿈꿨던 꿈을 포기하고 택시를 모는 어떤 자신을 또 되돌아보는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단편 영화고요. 저는 학생 신분으로 만들었던
다는 게 사실은 조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라고 조금 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한 퀄리티와 그래서- 음악, 장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독님을 실제로 저희가 만나 뵙고 나이가 거의 생각보다 어리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랬잖아요. 요거는 본편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루시티 서울은 음악은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블루시티 서울이라고 치시면 네, 벌레에서 들을 수 있죠. 네, 과일벌레스. 네, 음원 사이트에서도 한번 음악 정도는 좀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영화가 두 편인데 하나는 영화 감독님이, 하나는 음악 감독님이 추천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영화 얘기보다는 두 분의 얘기를 조금 더 위주로 2부가 나갈 거라는 네. 거를 참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1부에서? 네,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잠시 후에 2부 블루시티 서울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